미국에서 렌드리스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은덕을 잊고 멸망을 면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이번 미의회에서 통과된 렌드리스법으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약화를 눈치챈 중국의 이중적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미국에서 다시 렌드리스법이 통과됐습니다. 무려 330억 불, 추가 30조 원어치의 무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요청하는 미국 하원 의결에서 무려 417대 10으로 사실상 만장일치급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는 독일에 의해 완전 멸망당할 위기에 직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막강한 화력으로 스탈린그라드, 지금의 볼고그라드까지 독일은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빼앗길 일만 남았던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예 슬라브인이라는 인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러시아인들을 유태인처럼 수용소에 가두고 먹을 것조차 주지 않으며 무려 2,500만 명의 희생자가 생길 때까지 독일은 러시아를 무참하게 짓밟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러시아의 상황은 180도 뒤집어지게 됩니다. 바로 미국 의회에서 렌드리스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1940년부터는 미국의 금융 지원이 시작됐고 1941년 3월 렌드리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통해 러시아의 엄청난 물량의 무기들을 러시아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러시아는 스탈린그라드에서 절체절명의 최후의 항전을 진행했는데 드디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들과 1,400만 켤레의 군화와 군복, 400만 톤이 넘는 식량 지원 덕분에 러시아는 독일을 이기고 베를린까지 진격하여 가까스로 살아남아 국제사회에서 승전국으로서 당당하게 유엔 상임이사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곧바로 미국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일제패망 직전 러시아는 한반도 38도선까지 밀고 내려와 사실상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는 미국 국민의 은덕을 잊고 렌드리스법이 의회에 통과되어 막대한 물량이 러시아에 지원됐으나 되돌아온 것은 자유세계를 무너뜨리고 서방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 최대의 위협국으로 급부상하였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멸망위기에서 구출했던 미국의 렌드리스법이 다시 등장해 이제는 거꾸로 러시아를 위기에 몰아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5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렌드리스법을 통해 지원될 최첨단 물자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통과된 렌드리스법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는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체 혹은 모스크바까지 점령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러시아가 점령했던 도네츠크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로 법안이 발효된 것입니다. 이번 5월 미국의 최첨단 물자들이 지원되기 전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멸망위기에 직면한 것을 깨닫고 손을 털고 후퇴를 하던 아니면 핵물자를 사용하고 자국 역시 파멸을 맞는 것,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핵물자를 사용한다면 러시아는 또 다른 분열위기에 직면합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약화될 위기를 깨달은 중국은 이미 개전 초부터 줄타기 외교를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러시아를 유엔 표결에서 완전히 지지하지도 않고 있고 러시아가 약해질 틈만을 노리고 있는 게 현재 중국 공산당의 외교적 입장입니다. 특히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해구산 조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해구산을 체결했기에 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핵공격을 받을 시 공격한 상대국에 핵을 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앞으로 중국과 외교 및 여러 조약을 체결할 나라는 아무도 없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해구산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핵공격을 받으면 중국도 모스크바에 핵을 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노리고 중국은 과거 19세기 말엽 연해주 등 러시아로부터 잃었다고 주장하는 예청나라 영토의 수복을 노릴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러중 접경지대에 엄청난 중국인들을 심어놓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물량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핵 공격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방 측의 핵 공격뿐 아니라 명백하게 약해질 러시아의 빈틈을 노린 중국의 뒤통수를 맞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극동과 러중 접경 일대의 광활한 영토들을 상실할 수 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은 사실상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랜드리스법 통과로 미국은 막대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에서 해방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질병 사태 이후 풀려난 달러들을 소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막대하게 시중에 풀려버린 달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어난 달러들이 시중에 풀리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랜드리스법을 통해 막대한 무제한적 물량이 지원되게 된다면 세계 인플레이션과 물가 대폭 등 현상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달러 경제권인 영국, 서유럽, 한국, 호주, 일본 등 미국과 우방 관계에 놓여 있는 제1세계 경제권의 혜택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외교적으로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를 명백하게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서유럽과 호주, 미국과 같은 입장으로 우크라이나 측의 많은 인도적 물자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러시아의 침공 위기에 직면한 유럽연합 국가들과 같이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와의 불필요한 전선 확대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외교적 행보에 매우 주목해서 언론 보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러시아 신문에 태극기를 크게 건 이미지를 내보내며 뉴스특보로 내보낼 뿐 아니라 한국 당국이 러시아인들의 무비자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특별 소식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메시지는 러시아 국민들과 또 러시아의 지도자들에게는 그 어느 서방국들과는 다르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가 다시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또 인권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국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즉 당장 침공을 멈출 것을 분명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핵이 사용되거나 우크라이나가 완전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맹방국이기 때문에 자칫 적화통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국들과의 연대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극동지방 프리모르스키 지방을 비롯한 연해주 극동지방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인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한국은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이 포로가 된 우크라이나인들이나 난민들을 모스크바와 가까운 수도권이나 서쪽의 대도시들이 아니라 척박한 극동지방, 특히 한반도와 가까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920년 초 극동연해주 지방에 있었던 젤레나 우크라이나라는 한반도 국경과 접하던 또 다른 우크라이나 민족의 국가가 다시금 탄생할 수 있는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와 접하고 한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유태인 자치주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대대적인 반모스크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많은 러시아인들의 조상 중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있어 모스크바 중앙당국의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민족이 서로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러시아가 자꾸 왜 이렇게 악당 국가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유를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유익하게 보셨으면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